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시모 에디터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전 주랑 크게 흐름이 다르지 않았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 주 동안 수익률은 마이너스 0.43% 가량인데, 이게 뭐 저희 지난주 월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랑 고용 같은 그런 지표들이 계속 미국 금리 인상의 명분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주가에 그렇게 좋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지난주에도 그 연준 위원들이 계속 뭐 0.25, 0.5 이런 뭐 빅스텝, 베이비 스텝 얘기하다가 빅스텝 쪽으로 얘기들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금리라던가 주가 측면에서 좀 성장 리츠한테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직전주랑 지난주랑 거의 분위기가 흡사해요. 주가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변동이 없고, 네네. 이게 뭐 배당 월이었던 리츠들이 하락폭이 좀 커가지고 그 영향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주가랑 금리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달 14일에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고, 그리고 한 열흘 뒤에 그 연준 금리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약간 흐름들을 좀 봐야지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히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그 연준 위원들 매파적 발언 되게 많았고요. 네. 인플레이션 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네. 좀 희망 가질 이유가 없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그 닥터 둠이 있잖아요. 네. 루빈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되게 지난주에 센 발언을 했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갈 거고, 네. 뭐 2008년 때보다 더 힘들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리츠 시장의 이런 거시적인 환경, 어떤 금리와 인플레이션, 이 변수를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 이슈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저번에 그 연준 의장이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약간 시그널을 줬었는데, 네네. 얼마 있다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재무장관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가 금리를 더 좀 올릴 수 있는, 긴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은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은 뭐냐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일례들까지 나오면서 연준에 대한 좀 방향성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연준이야 뭐 이제 여기서 뭐 연준을 평가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그런 말들도 많이 있죠. 네. 연준도 모른다. 네. 자기들도 어떻게 이제 모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제 되게 이제 뭐 어찌 보면 되게 미중유의 어떤 그런 사태, 현상, 그런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좀 어찌 보면 연준이 이제 그런 게 명확한 시그널과 방향성만 보여줘도 시장은 또 반응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시장이 더 흔들리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하나리츠 이제 IPO 기자간담회 있었죠. 뭐 3월 2일날 개최를 했는데, 뭐 어땠나요? 특별한 얘기가 있었나요? 뭐 아시겠지만 뭐 IPO 기자간담회라는 게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이런 IPO 공모주로서의 뭐 투자 포인트라던가 뭐 향후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를 총 정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대부분 IPO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가 수요 예측 바로 직전이라던가, 그쵸. 수요 예측 마지막 날이라던가 이 거의 임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에 힘을 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저희도 이제 IPO 기자간담회 몇 번 가보면 특별한 얘기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알려진 것 외에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내용도 기존에 뭐 기사화된 것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알려진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반복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강조하고 맞죠? 그런 형태였는데, 어쨌든 이제 기자간담회까지 했으니까 이제 수요 예측 그리고 이제 공모를 앞두고 최대한 이 총력을 기울일 텐데,
실은 아까 저희가 이제 그냥 이 리츠 시향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랑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네.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영향이 되게 크고 사실은 뭐 작년에 말에 프리-IPO 하다가 다 중단된 곳들 네네네. 이런 것만 봐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분명히 맞고 네네. 물론 올해 초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다시 요즘 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이슈라던가 아니면 기존 네. 상장 리츠 주가가 되게 네. 침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하나랑 삼성 리츠도 무조건 뭐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니까 광고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답게 광고를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광고를 안 보신 분들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삼성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삼성그룹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네. 평균 이상은 하지 않을까. 네. 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다뤘던 기사 중에 네. 김시목 에디터 썼던 기사 중에 이제 리츠 최근에 이제 신용평가 많이 받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약간 좀 신용평가 받으면서 이제 등급이 좀 차이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또 뭔가 이제 조달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일단은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릴 때 모든 거를 금리랑 아니면 자본시장 조달 분위기랑 연결을 지어서 말을 네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최근에 뭐 상장 리츠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회사채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AA 정도의 등급은 가져가야지 이제 조달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일단 상장 리츠 쪽만 놓고 보면은 원래 이거 많이 없지 않아요? 거의 사실상 SK 리츠 하나라고 봐야 되죠. 네네. 그리고 네. 뭐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네. 담보부사채 발행하게 되면은 무담보에 비해서는 한 노치 올라가거든요. 원래 네네. A 플러스인데 롯데 리츠가 음. 담보부사채로 이렇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AA 마이너로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SK 리츠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뭐 제가 이 관련한 기사를 썼던 거는 최근에 이제 SK 그 D&D 플랫폼 리츠가 네네네. 그 신용 등급을 받으면서 이제 A-였죠. 네, A-였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은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리츠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많아요. 한 7, 8개 정도 리츠가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A-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현 시점에서는 사실 조달하기가 어려운 신용 등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회사채 시장이 근데 좀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평년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통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A급도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길게 봤을 때는 뭐 A급 신용 등급을 그 얻은 것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 자금 조달이라던가 이런 한 비이클로 네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츠 관련해서 썼던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그런 기사가 있던데 뭐 미국 오피스 시장이 특히나 안 좋거든요. 이제 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아시아는 많이 돌아오고 유럽도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로 이제 집이 되게 어찌 보면 좀 넓기도 하고 그리고 통근 시간이 길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런 실업률이 되게 낮다 보니까 이제 고용을 위해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많이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그냥 한 40-60% 정도인 것 같아요. 들어오는 어떤 비율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오피스 리츠도 엄청나게 타격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근데 좀 지난주에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제 하긴 했던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오피스에 투자한 리츠가 많지는 않아요. JR 글로벌 리츠 하나 정도인데 그것도 뭐 사실 자산이 2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당분간은 또 이게 아마 그게 이제 임대기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반면에 이제 보면 이 싱가포르에는 이제 미국에만 투자한 오피스들이 꽤 있거든요. 꽤는 아니라 2개 있죠. 사실 메뉴라이프 US 리츠와 캐펠 오크 US 리츠라고 있는데 이 메뉴라이프 US 리츠는 이제 메뉴라이프는 보험사가 이제 스폰서인 리츠고요. 근데 미국에 이제 10개 도시에 12개 정도 오피스를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평가 가치가 되게 급락을 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주변에 어떤 거래된 자산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TV 자산 가치 대비 LTV 비중이 상당히 크게 올라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0%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레버리지 비율을.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한 48.8%로 거의 한 1% 포인트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관한테 좀 투자를 해달라 이런 오퍼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동시에 자산 매각을 하면서 이제 디레버링을 추진한다 뭐 이런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이제 뉴욕의 이제 가장 큰 오피스 리츠가 이제 뉴욕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인데 SL 그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SL 그린이 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나리츠 리츠 위크 갔었잖아요. 네. 이제 맨하탄에서 했던데 그때도 이제 SL 그린 이 경영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상당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이 질문들도 되게 날카로웠고 실제로 최근에 콩쿠르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질문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오피스 정말 괜찮냐 이런 안 좋은 시그널이 너 어떻게 생각 이런 거고 대부분 이제 그 SL 그린 경영진들은 그에 대해서 뭔가 이제 소명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데 이 SL 그린이 안 좋다 보니까 SL 그린도 이제 조만간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마크 홀리데이라고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이제 국내 기관들과 좀 만날 거라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아까 전에 메뉴라이프 US 리츠가 이제 국내 기관한테 SOS 친 이유와 동일한 이유인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오피스 리츠는 아마 한국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을 유심히 좀 보시고 어떤 분위기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수 있는데 뭐 지난해 말부터 뭐 올해 초에 아까 좀 전에 미국 오피스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계속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미국 오피스랑 국내 오피스랑은 되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미국은 갈수록 계속 안 좋아지고 우리는 뭐 지금대로면은 되게 탄탄한 편인데 국내 오피스 시장은 고병 기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저요? 올해 저는 이제 오피스 시장은 이제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와 뭐 내년 뭐 이렇게는 실은 이제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풍부하고 물론 이제 스타트업 이런 데서 많이 줄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풍부한 것 같고요. 일단 공급이 많이 없고 오피스 시장 좋은데 근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 시장이 좋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외국계 펀드들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오피스를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본사에서 이제 오피스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만 예외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했던 이제 외국계 운용사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재택근무와 어떤 주 3일이나 이런 어떤 업무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오피스 사용 방식의 변화는 큰 메가 트렌드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국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 시장이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사실 아까 1, 2년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 시기에는 사실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제 현재 오피스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단기와 약간 중장기를 구분해서 약간 봐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또 오피스가 이렇게 뭐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이게 보면 결국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플라이트 투 퀄러티라고 하잖아.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뭐 아마 이게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도 이제 상장 리츠, 오피스 리츠와 연관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얘기하실 건데 리츠들이 이제 그냥 오피스 리츠라고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오피스 리츠도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 그게 이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오피스인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게 맞춰서 이제 리츠들도 이렇게 운영 전략을 가져가면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겠죠. 실제 이제 SL 그린이나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안 좋지만 그 얘기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뭐 원 밴드 빌트 같은 그런 자기들의 어떤 탑 클래스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는 되게 좋다. 거기서 벌어들인 임대료로 딴 거 다 충당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게 미국도 보면 사실 지역별로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뉴욕 안에서도 다르고 LA도 보면 지금 다운타운은 아주 안 좋지만 이 웨스트 헐리우드라고 이런 쪽에 이제 오피스 리츠는 또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시장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오피스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도 보면.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당분간은 뭐 단기간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